더 이상 대기업 일가 얘기로만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 부모님이 혹시나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 라는 계산은 한 번쯤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황재성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총액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을. 뭐 아파트 20억 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뭐가요? 그런 가짜 뉴스가 저를 괴물로 만들. 그러니까 제가 겉멋이 들고 저렇게 가짜로도 막 아파트 뭐 얼마 있고. 재산가액 총액에서 이제 채무를 한번 빼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근저당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빼보시면은 순수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보험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나 주식도 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바로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상속세는 대한민국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어요. 5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배우자한테 얼마 줄지는 모르니까 우선 5억 원만 빼는 걸로 해서 총 10억 원을 빼보세요. 10억 원을 빼면 그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7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한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보시게 되면은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황재성 씨가 이제 그러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니까 저 30% 세율 구간이 되겠죠. 7억에 30% 2억 1천 빼기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제외하면 1억 5천만 원. 엄청 날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십니다. 이제 계산이 어려우시니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가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소중히 쭉 사셨던 주택 한 채가 3억 원짜리가 2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1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억 4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취득세. 상속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재산가액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내실 거예요, 취득세를. 그럼 4억 8천이네요. 네, 그걸 이제 6개월 이내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5억이 없으면 그 집을 어떻게 팔거나 못 팔겠네. 그걸 이제 담보를 잡아서 연부연납해서 이제 뭐 4억 4천을 10년간 쪼개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근로소득자인데 세후 연봉이 한 4천만 원이면 10년간 이제 기운이 쭉 빠져. 그러네. 이게 이제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진짜 상속푸어네요. 네, 그렇죠.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는 이제 상속세가 재벌들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인 세금이 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라고 이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 내잖아요. 그러면 야, 친하게 지내. 상속세를 냈어. 이러게 되는데 요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최근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됐다. 그래서 국세 통계에서도 최근에 이제 상속세 납세 의무자랑 총 상속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상속세 이제 신고 인원 자체는 한 3배 정도, 그리고 상속 재산가액도 한 3배 이상, 3.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상속세를 매길 때 매매가에 매겨요? 아니면은 공시지가에 매기는 거예요? 이거 좋은 질문이세요. 아파트가 일반적인 대한민국이 가지고 계신 상속재산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좀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내가 1000세대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84제곱미터다.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간에 혹시나 압동해서 84제곱미터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팔렸다. 그러면 그 금액을 끌고 왔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뭐 7억 이렇게 해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10억을 끌고 와서 쓰는 거죠. 이야, 대박이다. 그 대신 기준시가를 쓸 수 있는 거는 아파트 말고 그 이외의 부동산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답 과수원, 그다음에 뭐 나대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빌라촌 있잖아요. 이 옆에 빌라가 30억이 팔렸으니까 당신도 30억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아예 달라요.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호수도 다르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지만 세법에서 매기는 그 시가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세무사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받으면 그때 좀 놀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본인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에? 하루는 또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속이 찾아오셨어요. 피상속인은 이제 남편분이셨어요.
좀 유명한 시장에서 이제 할머니가 장사를 했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뭐 채소 팔고 열심히 뭐 이런. 이제 막 네. 모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 뭐 물려준다고 이제 건물 조그마한 거 이렇게 두 채 있다고 하셔. 예? 제가 그랬는데 작은 건물은 없다 세상에. 그렇죠. 작은 건물은 명언이다. 명언이다 진짜. 작은 건물은 없다. 예전에 분당이 거의 개발되기 직전에 사신 거예요. 분당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니까 총 재산가액이 한 40억 정도셨어요. 놀랄 가격이 이제 되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채무랑 각종 공제 빼니까 10억 정도 빼니까 25억 정도 나온 과표에 아까 그 세금을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8억 정도 나와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죠. 아, 상속세가 한 8억 정도 나오실 것 같다니까 진짜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6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도 접하면 이제 놀라죠. 그러니까 그분 좀 약간 비틀거리면서 나가셨거든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근데 이게 진짜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왜냐면 주택 한 채 있고요. 사실은 현금 1,2천만 원 있고 끝이세요, 대부분. 근데 그 주택이 이제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서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자녀들이 이제 같이 살아오면서 추억들이 다 깃들어져 있었는데 그 주택을 이제 만약에 금매로 팔아버려야 된다거나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럴 때 이제 참담한 심정이 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좀 이 무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근데 제가 이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상속대가 무서운 걸 아는데 대부분 약간 피하는 느낌이거나 아예 내 일과 상관없다라고 이제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 대비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 이게? 사람이 왜 태무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단 몇 분만 곰곰이 듣고 생각을 해도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안 합니다. 안 하지. 아이, 나도 그래.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 질병, 그다음에 뭐 치러야 되는 다른 모든 금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 생각해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미래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벌의 얘기만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자산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좀 상식 수준으로 좀 알아가야 아까 좀 말했던 좀 상속 거지라는 그런 상황이 안 펼쳐질 수 있겠죠. 오늘 주제가 왜 그건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상속을 잘못 받으면 상속 거짓골을 면치 못한다가 진짜. 왜 그런지 알겠네요. 예방적 절세를 어떻게 하면 좋냐가 10년 주기에 이제 징여 설계예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10년 주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 뭐예요? 10년 주기요? 증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증여는 이제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건데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 10년 주기가 그거예요. 결국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아서 미리미리 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밖에 또 못 줍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란 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많이 말씀은 드려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태어나고 나서부터 줘야 주고 나서 10년이에요. 그러면 10살 됐을 때 또 2천만 원 줄 수 있고. 그러네. 가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세요. 나 이제 내 아이가 30살인데 그동안에 모아놨다 내가 30년을. 10년에 이걸 주고 10년마다 줬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머, 나 오늘 너무 큰 거 배웠어. 20살 됐을 때 4천만 원을 얻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친구는. 사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그런 플랜을 좀 짜놓으셨는지 아니면은 본인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건에서 우리한테 말씀만 해주시는 건지.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돌 지나고 나서 했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이제 돌 지나서 딱 지난주에 계좌 만들었어요. 저는 먼저 이제 현금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배당주 위주로 증권 계좌 만들어서 왜냐면은 2천만 원 사실 어떤 부동산을 사기 너무 적은 금액일 것 같고 주식을 사는데 사실 그것도 웃기잖아요. 영살이 주식을 한다는 게 네. 영살이 자기가 알아서 물론 이제 처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증여란 게 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죠. 뭐 애기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줬어요. 배당 주식에. 기업이 이렇게 성장해서 막 공 하나 붙고 뒤에 더 붙고 앞자리 바뀌었어요.
그거 만약에 주식 팔려면은 그것도 그건 이제 자녀 몫이죠. 본인 돈에 세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시드 2천은 줬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까. 좀 괜찮은 방법 같아요. 화폐 가치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가치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30살에 나 지금 이제 속된 말로 분유값도 없는데 내가 무슨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냐 이러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 할아버지가 주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주셔야 돼요. 진짜요? 잠깐만 이 집 할아버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잖아. 축하드려 오덕이 오덕이 다행이야. 오덕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나 너무 잘 왔다. 왜냐하면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의 이제 39%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 30대는 12%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젊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결혼을 해서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건 거의 어렵죠. 그래서 이제 조부모 세대가 좀 더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봅니다. 예. 그치, 도와줘야지. 예, 이렇게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사실 증여를 줘서 미리 이제 마중물 주는 목적도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상속세도 줄여주는 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증여한 사람이. 그러면 본인의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얹어서 계산해요. 또, 어? 중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10년 이상은 살아야겠네요. 네. 그거 어떻게 맞춰? 10년 보장 받아야죠.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걸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상속세 계산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초기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증여세 낼 때는 낮은 세율인 뭐 20%로 냈는데 이게 만약에 9년 이내다 그러면은 그때는 20%지만 상속재산에 얹었더니 50%다. 그러면 차익인 30%를 세금으로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증여의 플래닝을 좀 짜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이러기에 증여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닥쳐서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쯤에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좀 힘드실 것 같다. 이래 말씀을 하면 그때 갑자기 허겁지겁 이제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사전증여로 10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 때 걸려서 세금이 추징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려요. 결국은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말했던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을 기점으로 증여를 한 시뮬레이션과 안 했을 때 차이가 사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한번 세액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면 15억 정도 재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이제 증여를 했다고 가정한 절세 플래닝을 좀 짜야 된다. 그럼 당연히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액 수만큼만 했으니까. 절세 플랜을 안 하게 되면은 우선은 증여세, 그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 거기다 상속세는 전부 다 증가됩니다. 저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미리미리 주라는 것도 있지만 15억 정도의 상속을 받을 때 1억 정도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